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리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짜 코딩을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계속 제가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기만 하고, 저번 시간에도 이제 프로젝트 생성까지만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진짜로 이제 손으로 이제 키보드를 좀 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흐름을 알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연습을 개인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프로젝트의 이제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글씨로 적어봤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게 물론 무턱대고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기획이랑 설계 같은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거랑 아니면 그냥 맨 땅에 헤딩식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랑은 개발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인데 좋지 않다는 것을 항상 느끼지만, 미리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것 자체를 잘 하지도 못하고 문서 만드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페이지, 지금 맨 처음 초기 화면이죠. 그리고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로그인을 할 거고, 그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게시글 목록 줘야 되는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게시글을 누르면 게시글 상세 페이지도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수정이나 삭제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수정이나 삭제도 되고, 그리고 말고는 이제 위에 상단 메뉴에 글 목록 보는 거나 글쓰기가 있는데, 게시글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는 이러한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화면적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화면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 이미지 있는 부분까지가 헤더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바디고, 이제 푸터는 안 보이지만 푸터가 이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성 자체를 헤더, 바디, 푸터 이런 식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헤더, 바디, 푸터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헤더는 머리 쪽, 그리고 바디는 몸통 쪽, 그리고 푸터는 바닥 쪽에 있는 그런 화면을 제가 이렇게 쪼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액트는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를 쪼개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클래스 같이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쪼개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컴포넌트 구조들을 잘 잡아놔야 프로젝트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액트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누고 분리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개발 속도가 그것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염두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소스상으로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퍼블릭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파비콘이나 뭐 이런 것들, 이미지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src라는 폴더 안에는 index.js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파일 두 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서버를 띄웠을 때 안 돌아가요, 사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뜨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두 파일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index.html을 설명을 해보자면, 거의 이제 여기에다가는 뭔가를 작업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body 태그라는 것 안에다가 이렇게 div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id 값을 컨테이너라고 줬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작되는 것들이 이쪽에서 전부 다 뭔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타이틀이나 이제 헤드나 이런 뭐 HTML 태그, 바디 태그 이외에 있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를 여기다가 내가 가져다가 써야 된다 뭐 한다 하면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리액트라는 걸 쓰면서부터 굳이 다른 데다가 뭔가 작업할 필요가 없는 게 크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를 여기다가
작업을 해야 된다, CSS를 여기다 찔러 넣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리액트 기준으로 하는 순간 리액트에도 CSS 적용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당겨다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CDN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원래는 이런 헤드 쪽에다가 복붙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여기엔 지금 보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없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쪽에다가 뭔가 임포트를 해가지고 가져다 쓰고 하긴 하지만 일단 이 HTML에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은 이런 식으로 지금 HTML5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div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index.j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해시 라우터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시 라우터가 필요할 거라고 바로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찔러 넣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여기에다가 약간 그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2차원, 3차원적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이 컴포넌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조금 화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import react 해가지고 from 해가지고 react라고 되어 있는데, 모듈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프로젝트 설치할 때 노드 모듈주라고 해가지고 폴더가 생겨요. 여기 모듈이 다 깔리는데 여기에서 react라는 놈을 이제 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eact라는, 여기 소문자로 써야 되거든요. from 해가지고 여기 나는 이 대문자 R 그리고 react 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로 리액트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액트 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 돔이라는 놈을 내가 이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리액트 돔, 뭐 대문자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우터 돔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이것도 바로 설명은 안 해드리겠지만, 부트스트랩이라는 놈은 좀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데 활용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CSS나 이런 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일일이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좀 어느 정도 태그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맞춰서 쓰면은 이미 조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입혀져 있는 태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헤더 바디 지금 푸터가 되어 있는데,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폴더 안에 src라는 폴더 안에 헤더 바디 푸터라는 JS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져다가 여기서 쓰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인덱스 JS에서는 리액트 돔이라는 놈을 불러가지고 렌더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와서 렌더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돔이라는 놈은 인덱스 JS에서만 쓰는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는 리액트 돔 렌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클래스로 만들어서 헤더 뭐 익스텐즈 해가지고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덱스 JS에 이렇게 가져다가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돔이라는 놈은 글쎄요,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렌더링할 놈들을 가져와 가지고 한 번에 렌더링을 해서 뭐 JS 파일 몇 개로 나눠 가지고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태그고요. 태그는 여기에선 대신에 한 개로 싸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시 라우터라는 걸로 싸놨는데,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 div 태그로 싸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div 태그로 많이 싸놔요. 이러한 이제 리액트 구조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해가지고 이렇게 샵해서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index.html에서 div라는 태그를 아까 하나 만들어 줬었잖아요. 요 놈의 id 값을 가진 놈 안에다가 렌더링해서 세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스를 분석을 해보면 내가 이 컴포넌트들을 어떻게든 뭐 타고 들어가서 다 가져와 가지고 렌더링을 할 거고, 어느 위치에 렌더링을 할 거냐면 이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찾아주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를 찾아주는 애. 그래서 이 샵이라는 놈은 id 값을 지칭하는데, 컨테이너라는 id 값을 가진 놈의 위치에 안에다가 내가 요 놈들을 렌더링 해가지고 위치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고 푸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더, 바디, 푸터라는 놈이 없으면 또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헤더, 바디, 푸터라는 놈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뭐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에 좀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엔 좀 축소를 해볼게요. 너무 소스가 많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뭐 div 태그 안에다가 또 한 개의 태그로 감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상으로는 어차피 클래스 이렇게 헤더 뭐 익스텐드 컴포넌트 해가지고 하는데, 컴포넌트라는 거는 아까 리액트에서도 가져왔었잖아요.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하는 건 맞는데 리액트 안에 컴포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점 컴포넌트 해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가져다 쓰려다 보니까 이 리액트라는 놈의 안에 있는 컴포넌트라는 놈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 괄호 같은 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 괄호는 뭐냐면 비구조화 할당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놈을 내가 이걸로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냥 내가 이 안에 있는 놈을 이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클래스를 만들 때 있어서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이 컴포넌트를 내가 상속을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이란 개념까지 또 들어가면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놈을 상속을 받아서 이 클래스를 만들 거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렌더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 렌더 안에다가 리턴 해서 내가 돌려줄 것들을 세팅을 해주는 건데, 돌려줄 것 안에다가 어떻게 보면 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 HTML 식으로 그려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부트스트랩이 적용돼서 약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간 게 있는데요. 아무튼 처음에 그릴 때부터 뭐 리액트 부트스트랩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태그로 그려도 돼요. HTML.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예쁘게 하고 싶어서 리액트 부트스트랩이라는 놈을 쓴 거고, 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해다가 비구조화 할당을 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태그식으로 쓰면 되는 건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강의 영상을 따로 잘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물론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을 좀 그리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냥 HTML 태그로 그렸을 때는 별거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도 한번 볼게요. 바디에 지금 보면 여기도 뭔가 막 임포트한 게 많잖아요. 왜냐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할 게 좀 많은 게 헤더 같은 경우에는 위에 메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분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은데, 바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바디 쪽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기능들 같은 게 많이 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가져다 써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 안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막 많이 가져다가 쓰는 게 보이는데, 가져다 쓰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컴포넌트,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헤더처럼 뭔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컴포넌트인데 컴포넌트 안에 또 컴포넌트가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계속 물고 들어가는 부모, 자식, 자식,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처럼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액트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왜냐면 HTML로 구성을 했다면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다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 리액트라는 걸 쓰면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나눠놔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또 뭐 기능을 넣고 뭐 어쩌다가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파일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렌더링이 빨라진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나눠서 뭐 어떻게든 하는 건 맞는데, 개발하는 데는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들을 임포트를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우터라든지 이런 거를 썼기 때문에 뭐 라우터 돔이라는 거를 또 임포트 해가지고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jQuery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jQuery랑 jQuery 안에 있는 쿠키라는 놈을 또 가져다가 쓰고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뭔가 가져다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바디 해가지고 바디라는 클래스를 내가 컴포넌트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렌더링할 놈을 여기다가 할 건데, 그 안에 보면은 지금 펑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펑션에는 어떻게 보면 기능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리턴에다가 제가 그릴 어떻게 보면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할게요. UI를
또 그려서 이렇게 넣어서 리턴을 해준다,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디에서 또 다 작업이 된 거를 인덱스 JS에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렌더링해서 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화면에 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터도 한번 볼게요. 푸터가 진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리액트 컴포넌트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임포트도 하나밖에 안 받았죠. 그래서 리액트라는 놈을 모듈에서 가져와가지고 리액트도 임포트하고, 그리고 그 리액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라는 놈도 임포트하고, 그래서 클래스를 푸터라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렌더 해가지고 넘겨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긴 div 태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 제가 글을 썼으면 뭔가 좀 밑에 보여졌겠죠. 붙어 있는 쪽에다가. 하지만 굳이 뭔가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넘겨주기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익스포트라는 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른 데서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임포트를 하려면 그 이제 컴포넌트에서 익스포트라는 것도 같이 해줘야만 이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디폴트 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내가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에 있는 클래스로 만든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뭔가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만 어떻게 보면 리액트로 화면단을 구성하고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깊숙이 나아간다면 이제 이 안에서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뭐 함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뭔가 생명주기에 따라서 구현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부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너무 강의 영상이 또 길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도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다시 또 설명할 거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갑다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리액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퍼블릭 안에 있는 쪽에다가는 뭐 이미지나 아니면 뭐 HTML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니면 파비콘 이런 파일들을 넣어 놓을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index.html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index.js라는 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안에 뭔가들을 이제 가져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리액트 관련된 부분들 모듈을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임포트를 받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뭔가 또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또 가져다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또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또 임포트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요.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태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컴포넌트 자체들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화면에서 렌더링해서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위치를 따로 잡아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바깥에 있는 놈이 위치를 잡아주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리액트 돔을 사용해 가지고 나눠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것까지 더 나눠 놓으면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프로젝트 할 때는 이렇게 한 개 정도로 구성해 놓고 리액트 돔은 그 안에 이제 타고 들어가는 컴포넌트들만 여러 개를 구성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리액트 강의나 이런 쪽으로 뭐 깊숙하게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있는 한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구조를 파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코딩을 할 텐데 제가 오늘 코딩을 한다고 했는데 구조만 또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코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을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기능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 그 다음에 기능 하나씩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제가 개발한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